구태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다. 매매 성사도 안 되고요. 전월세 계약도 안 될 겁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우리 경매로 넘어가면 그냥 본인 보증금 다 반환받을 수 있구나. 대항력만 갖추면 반환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32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작년에 지방 아파트에 3억에 2억 5천으로 투자했는데 매매 전세 전부 2억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현금 5천 어렵게 마련해서 2억에 전세 맞추고 있는데 전세가 안 나갑니다. 만기는 한 달도 안 남아서 잠이 안 오네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요즘 너무 신경 써서 밥도 안 넘어가네요. 다른 곳에서는 상담받았는데 해결책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다수의 임차인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순간 오히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짐들을 본인 스스로가 다 짊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안 하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은 제가 뒤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셔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임차인분은 임차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주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임대인분은 지금처럼 빨리 적극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으로 서로가 윈윈해야지만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임차인 본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다수의 임차인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될 임차인이 있고요. 하지 않아도 될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시기에 대다수 분들이 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미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내는 순간 본인 스스로가 본인 짐을 다 짊어가야만 합니다. 자, 대다수의 임차인 분들은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셨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다른 곳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 집에 점유해야 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를 만약에 하게 돼서 전입신고를 빼게 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임차인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계약되지 않고 지금 아직 고려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죠. 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그런 분들은 구태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성사도 안 되고요. 당연히 전월세 계약도 안 될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때까지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분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법원에 넘어가서 승소 판결이 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임차인분이 승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경매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또 경매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의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의 이 감정 평가는 그 주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거래된 금액, 그리고 인근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좀 비교해서 그 주택의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 금액을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매각길이 잡히고 입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몇 년 정도 걸리냐면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되고, 또 정신은 정신대로 혼이 나가져 있고,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도 잘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냥 본인 보증금 다 반환받을 수 있구나, 대항력만 갖추면 반환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자, 보통 우리 구독자님이 매매했을 당시에 이 매매 금액이 3억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세도 요 당시에 2억 5천, 그래서 5천만 원 투자로 지방 아파트를 투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요 금액이 둘 다 2억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매 신청 넘어가서 경매로 진행됐을 경우에 임차인 보증금은 다 보호받을 수 있을지, 또 입찰하는 입찰자 수는 얼마나 될지, 또 최저 매각 가격은 얼마나 가격이 선정됐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놓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이 필요한데, 그 권리 분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총 6가지의 권리 중에 등기부 등재에 가장 우선적으로 등재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있는데요. 저당권, 근저당권, 또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또는 경매, 기입등기, 이렇게 총 6가지 중에 등재가 빨리 되어 있는 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로 본다. 보통은 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죠.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당권으로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있고, 이 저당권 밑에 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각된 이후에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한 모든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는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우선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우선적으로 등재되는 권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권리 중에는 우리 보통 임차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또 전세권, 또는 뭐 지역권, 지상권,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차권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만약에 이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낙찰자가 매각된 이후에 전부 다 인수하는 조건이다. 인수하는 조건. 따라서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에 따라서 이 최저 매각 금액 자체가 달라질 거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우리 구독자님의 임차인 분은 당연히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당연히 했겠죠. 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이 선순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이 감정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 자, 지금 매도 호가가 2억이지만 이거는 이제 주변 시세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감정하면 주변 매매된 거래 금액으로 이 감정평가가 나온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감정평가가 한 2억 5천에 잡혀 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경매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낙찰자라고 한다면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있을까요? 자,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데 지금 이 집에 저당권이 없습니다. 그죠? 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이 집에 지금 뭐 압류나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도 아닙니다. 이 집은 오로지 전세를 낀 주택으로서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등재되어 있죠. 그러면 배당 순위로서 봤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권,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은 뭐였죠?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이다. 그럼 제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내가 인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5천이다. 그렇다면 총 저는 5억에 매수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저 호가가 2억인데 저는 5억에 낙찰을 받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입찰을 아무도 안 하겠죠? 그렇다면 유찰이 뜰 겁니다. 이 유찰 1회로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에 한 30% 하락되는 금액이다 보니 한 1억 7천에 다시 경매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1억 7천에 제가 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은 어떻게 해요? 인수하는 조건이죠? 그러면 총 저는 4억 2천에 낙찰을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입찰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찰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유찰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찰이 돼서 1,0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전세보증금 2억 5천까지 총합 저는 2억 6천에 매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이게 1,000만 원까지 유찰이 떠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본인이 입찰에 응해야만 합니다. 자,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집에 전입신고를 빼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죠. 계속 거주하면 돼요. 보증금 반환받기 싫으시면.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어딘가에 나는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입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입자는 최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인 보증금에 낙찰을 받는 거다. 최저. 자, 만약에 유찰이 뭐 1,000만 원 떠서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본인 2억 5천 전세 보증금 다 본인이 인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2억 6천에 낙찰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 계획도 없는 세입자인데 어쩔 수 없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주변 아파트 매도 호가보다 더 높은 매매 금액으로 내가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인 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하고 만약에 매매 전세 월세가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임차인분은 본인 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경매 신청하고 경매까지 넘어가고 본인이 응찰해서 본인이 낙찰받아야 되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낙찰받아야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 얘기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되죠. 또 매매, 전세, 월세가 잘 거래될 수 있도록 이거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되죠. 따라서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하지 말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은 매매, 전세, 월세를 빠르게 주변 시세에 맞춰서 더 낮은 금액으로 맞춰서 빨리 노력하고 임차인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양보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을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